약계를 으쓱, 인지가 안 되신 분들 으쓱이 또 안 될 수 있고, 너무 긴장되어 있는 분들 으쓱이 안 될 수 있고, 우리 골반기정근과 같이 골반기정근이 너무 두려움, 통증 꽉 잡으면 이걸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자궁하수도 약해서 늘어진 것보다는 약해서 늘어졌다가 더 과긴장돼서 더 약해질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생각을 진짜 잘 못하세요. 그냥 약해진 거면 무조건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치료 방법도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고립된 근육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우리 해박으로 배운 근육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뭐니? 이거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동을 하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토론회장이 바로 뇌잖아요. 토론회장이 뇌죠. 그거를 몸 따로, 뇌 따로, 그리고 마음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간결해요. 내 몸에서 주는 신호. 그것을 잘 뇌에서 캐치할 것, 느낄 것. 느끼는 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 것.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 저도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하는 얘기를 무조건 100% 그냥,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저거 뭘까? 하고 내가 계속 느끼면서 했을 때 훨씬 더 무엇이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호흡이에요.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본인 스스로 호흡을 하고자 집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잘못 가리키고 있어요. 호흡 방법을 가슴은 움직이지 마세요. 배만 볼록 하세요. 라든지 많이 들으셨어요. 배불리기. 복식 호흡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배만 볼록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또 티칭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건 그런 자연스러운 호흡이 망가진 사람한테 더 과도한 그런 트레이닝으로 호흡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고 멀쩡하신 분도 호흡 훈련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들이마시고 뭐고 막 이런 걸 떠나서 먼저 내쉬기부터 강조드려요. 어떻게 내쉴까요? 한번 내쉬기 한번 해보실까요? 카메라 켜주신 분들 감사해요. 내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숨을 어떻게 내쉬세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기 보통 지도하잖아요. 근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숨을 보통 입으로 내쉬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이로운 건 코로 내쉬기고요. 입으로 내쉬더라도 입을 굉장히 길게 호흡은 가능한 길게 내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요. 물론 격한 운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바로 뭐죠? 내가 스스로 호흡을 제어하는 거죠. 스스로 호흡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그 멋있는 문구를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인간은 호흡을 제어를 해서 내 스스로 더 파이팅하게 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캄다운 시킬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의식을 제어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해킹, 자율신경계를 내가 바로 확 잡아주는 건데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장기 움직임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린 배우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과호흡이랄지 번아웃이랄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식도 역류염 다 뭘로 고치려고 하죠?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약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물론 약도 너무나 필요해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자율신경계는 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물이.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이 많은 거예요.
반가운 소식은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해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호흡으로.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언급한 코로 내쉬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근데 코로 길게 내쉬는 거에 장점이 뭐냐? 문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저기 아주 고대 기원에서도 길게 내쉬는 호흡을 으뜸으로 삼았어요. 분당 6회까지 하면 좋겠다. 뇌 청소, 림프 흐름 좋다. 힘들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분당 2회에서 3회까지도 낮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박수를 완전히 꺼트리는 사람. 무엇을 조절하는 거죠? 바로 자율신경계를 본인이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요. 나 아주 핫한 거리야. 핫거리야. 아주 더워. 아주 요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더워서 완전 땀을 완전히 엄청 흘리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갱년기라는 것은요, 바로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막 요동치, 내 원래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지 못해 거기를 막 벗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두렵죠. 갑자기 그냥 가만히 TV 보고 누워있는데 막 버벙버벙버벙 심장이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심장병인가? 이거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증상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올지라도, 혹은 질환, 암이랄지 뭐 대사증후군이랄지 뭔가 올지라도 뭐죠? 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장이야. 난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증을 조절하고, 통증이라는 거 말 그대로 통 감각이랑 또 틀리잖아요. 뇌가 개입되는 거죠. 두려움이 더 증폭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통증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근막은 수축해요. 교감신경이 근막을 수축시켜요. 조금 전 영상 굉장히 좋은 영상이고요. 교감신경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상처, 스카티슈, 여성들 제왕절개, 아니면 무엇이든 쇠술 흉터. 아까는 이게 힙조인트 있는 쪽을 이렇게 꽉 잡았죠. 강연자가 근막이 완전히 떡진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세를 못해요. 그쪽만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못하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족저근막염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반복해 보여드렸죠. 우리 족저근막염 하면 뭘 생각합니까? 발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립다 발바닥만 문질러도 돼요. 체외 충격파 뭐 이런 거 치료도 다 발바닥에만 디립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픈 데에만 막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엉뚱하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느 부위? 몸통 가까운 부위예요. 아우, 소름 끼친다 나는. 몸통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제 실습을 할 때도 제가 북토크를 참 특이하게 했는데, 복강경을 해서 배에 구멍을 3군데 내신 분, 그분이 뭐 어디가 불편했더라.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어디가 불편했어. 그리고 다리가,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순환이, 림프의 순환, 그리고 정맥혈 순환이 잘 안 된 거죠.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몸통을 어떻게 잘 쓰나. 확연히 복부를 못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호흡이에요.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갈 때 복부, 골반 기저근, 등허리, 팽창, 원심 수축, 근막의 텐션감, 그리고 골반 기저근부터 고심 수축, 그때 복행근, 등허리, 멀티피더스 다혈근, 그러면서 횡격막을 스트레치해서 올려서 더 힘있게 내쉴수록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원심 수축합니다. 이가 늘어나면서 이완 스트레치 되면서 이러하면서 몸통의 안정성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횡격막 호흡은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 흉곽이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갈 때 여기 부풀리면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들어오고 폐로는 공기 잘 들어오게 하죠. 특히 등허리 쪽 폐가 팽창되도록. 그리고 갈비뼈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요. 회전을 일으키면서 흉추 쪽에 부착돼 있죠. 그러면 척추에도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죠. 안 해요. 안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말고요.
깊은 호흡 해보라 그러면 하고 말고요. 그 말은 뭐, 막 이랬다 이거는 갈비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여자아이들, 왜 척추측만이 심할까요? 특히 왜 여성이 더 심할까요? 그건 여성 호르몬에 있어요. 초경 시작할 무렵에 여자아이들이 척추측만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호흡, 근막, 여기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몸통 쪽에 호흡, 횡격막 호흡과 함께 손바닥, 발바닥에서부터의 힘의 전달로, 근막적 힘의 전달로 몸통의 가동성과 안정성과 가동성, 계속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을 스스로 즐기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냥 앉아서 본인이 몸통만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좀 여력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점점 더 뻗어서 더 다관절로 해서 원심 수축,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 이것은 사라지기 쉬운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 우리 속근이라고 하거든요. 파워를 내는 힘이에요. 어르신 그리고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근육이 사라져. 뭐부터 동원한다? 지근.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히 피로하지 않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육부터 동원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몸통 안정화 근육, 호흡근이 바로 구성 성분이 지근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다혈근, 척추 쪽에, 골반 기저근, 항문거근, 그리고 복근 중에서도 깊숙이 있는 복행근, 횡격막 이런 근육들. 횡격막의 근육들은 갈비뼈 가장자리에 붙어 있거든요. 7, 8, 90, 11시간. 그리고 위에 도움 형식으로 돼서 텐던이 있죠. 센츄럴 텐던. 그래서 여기 심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심근막이. 들이마실 때 내려갈 때 심장도 같이 뿅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슝 하고 올라가요. 심장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공간이 넓은 이중 혈액이 잘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요. 횡격막 호흡을 잘할 수 있다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내 몸이 이완돼 있어야지 잘할 수 있어. 근막이 긴장돼 있으면 움쭉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흡을 해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깨으쓱까지 했었죠? 어깨으쓱, 상부승모근인데요. 얘가 너무 단축되어 있는 사람은 으쓱이 안 돼.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짧아지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골반 기저근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부터 한다? 이완, 랭스닝부터 해줘야 돼요. 상부승모근 이완, 랭스닝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뭐 이거 어떻게 스트레치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해서 광배근을 활성화시키면 상부승모근이 이완될 수 있대요. 네, 그것보다 더 직방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뇌신경 10번 신경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에 했듯이 코로 길게 내쉬기예요. 상부승모근을 지배하는 근육은 뇌신경 11번 신경, 액세서리 너브 더부신경이에요. 미주신경과 너무 가깝게 있으면서 미주신경이 망가지면 얘도 따라서 덩달아 어떻게? 흉쇄유돌근과 상부승모근을 지배하는 건 뇌신경 11번 더부신경.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군가한테 배신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내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미주신경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덩달아 더부신경도 같이. 그래서 어떤 자세가 돼요? 너무 안 됐죠. 그쵸? 우리 장영화 선생님이 졸려 죽으려 그래. 죄송해요. 뭔가 일이 있었을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졸리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막 여기를 풀어주고 막 자세히 이거 첫 번째 못한다? 코로 길게 내쉬기. 자율신경계를 해킹하고요. 위주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혀는 토할 것 같이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힙천장의 전체를 펼쳐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비사운드. 우리 꿀벌 소리 한번 내볼게요. 어떤 느낌일까요? 천천히 진행을 한다면 제가 한 번 느낌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목이
뒤로 가요. 아까 이렇게 튀어나왔던, 여기 이렇게 됐던 목의 정렬이 편안해지고, 신부목골복근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혀에서부터의 신부 전방선 활성화 운동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가 느껴지죠? 얼굴 전체에 목, 가슴까지 진동. 막 떨리죠? 막 떨려. 이 진동 감각이 좋은 점이 뭘까요? 교감신경 항진을 누그러뜨리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대요. 이걸 쓰자는 거죠. 음, 음, 또 이러한 진동, 허밍이 NO, 산화질소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한대요. 산화질소는 운동을 많이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에게 분비돼서 혈관이라든지 근막이라든지 이런 걸 이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더불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어떨까요? 될 수 있으면 호흡을 내쉴 때 자꾸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케니컬 스트레스, 진동 감각이랄지 스트레치랄지 압감각이랄지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근막을 변화시키죠. 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섬유아세포가 이런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콜라겐이랄지 엘라스틴이랄지 이런 거 만들어내고요. 근막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 많이 먹고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히알루론산도 먹고 바르고 막 이러죠. 응?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면 그렇게 내 몸은 변해요. 그래서 농구 선수, 발레리나 처음부터 그런 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런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발달되고 키 성장하고 고리, 뼈가 잘 만들어지고 그게 일단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막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질문 나왔는데 혀 위치는 우리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토할 때 올리죠. 혀를 올리죠. 그 올리게 하는 근육이 바로 미주신경이 운동 감각을 담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혀를 올리고 그리고 혀 끝까지 다 이빨 있는 데까지 혀를 전체를 다 넓게 입천장에 올리는 거예요. 입천장 부위에 미주신경이 많이 분지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 진동 감각을 주면 미주신경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된대요. 하나 더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혀를 못 쓰는 거야. 왜? 미주신경이 안 좋으니까. 뭐부터 했냐면 각을부터 했어요. 각을 하는 거. 그러한 감각들 혀 중간 부분이 좋아요. 영국에 닿고 혀 끝은 경국에 가는 거죠. 그쵸? 영국의 부분을 올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음, 질문의 힘이에요. 질문,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힘.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근막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PPT 자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옹골격계 통증으로 힘들었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그리고 뭐랄까 우울증 걸릴 때는 왜 걸렸나 생각했더니 사람 관계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 제가 미주신경에 꽂힐 수밖에 없었어요. 해결책이 있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극복을 했던 방법이 그거였구나.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면 그 사람도 뭔가 자기한테 맞게 또 조합을 해서 살아내 갈 수 있지 않을까. 말끔하게 좋아지고 막 내가 너무나 이렇게 밝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너무 밝고 그리고 에너지틱하고 누군가한테 계속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말끔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들 따끈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엄마들의 몸공부 9월 4주 동안 디톡스 앤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디톡스,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나요? 디톡스는 먹죠? 뭘 먹죠? 해독 주스. 해독 주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굶죠? 굶고 또 어떻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안 빠져. 나는 물만 먹어도 찌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주전부리를 하게 돼요. 그건 우리 별로 카운트를 안 하죠. 밥을 안 먹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디톡스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예요. 독성 물질들, 특히 지용성 독소들이 우리 몸에 정체돼서 염증을 유발하고 질환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청소해내자는 거예요. 림프 청소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것을 천층, 바깥쪽이라고 하면 피부라고 볼 수 있고요. 심층이면 근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쓱 슬라이딩 될 때 얘가 잡아당겨져요. 이렇게 연결된 앵커, 링 필라멘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켜켜이 있던 림프관이 열려요. 그래서 지용성 독소들을 제거해줘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덩어리가 큰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방산 중에 고기를 먹으면 이제 생기는 긴 사슬 지방산이 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암세포까지 있대요. 이걸 청소해 주는 거예요. 암세포는 모든 사람에게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죠. 그걸 청소해서 어디로? 림프절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처리해주고 다시 털미누스, 이 쇄골 있는 쪽으로 배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 쇄골, 우리 여기 쇄골. 쇄골 있으면 쇄골의 중앙 살짝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짝 크로스해서 얹어서 여기를 문질문질 해주기를 많이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어깨뼈 움직임을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라고 스캐플라 ROM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많이 강조드려요. 이때 뭘 같이 하면 좋을까요? 코로 길게 내쉬기. 코로 길게 내쉬기. 하는 진동 감각을 같이 즐기시면 좋겠어요. 미주신경의 주행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근막을 풀어주면 아주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림프관으로 림프액이 배액되는 데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이게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부드럽게 스트레치.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근막을 트레이닝 해주는 거예요. 근막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림프 순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힘있게 쭉쭉 뻗어내면서 근막에 텐션감을 주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있게 뻗어내는 풀 ROM, 전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할 때 피부 스트레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이 잘 모르시나 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공부를 하러 갔죠.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논문을 많이 봐왔고 굉장히 갈급했기에 공부를 하러 갔고 거기서 많은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막이 슬라이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감각 수용체, 감각 정보들이 뇌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서면, 집중력의 스위치라고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현재를 느낄 수 있게끔 내가 현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웰빙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림프 순환, 근막 순환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정말 웰빙감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시작은 저는 물이었어요. 물속에서 했었는데요. 그 느낌을 물 밖에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혈액순환은 공급이에요. 림프는 청소예요. 청소. 어떤 것을 청소할까요? 지금 림프순환 운동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에는 일반 부종도 해결될 수 있어요. 림프 부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 간질에 즉 조직액을 이동시켜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림프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혈장 단백질, 혈액으로 못 들어간 거 너무 커서 수분, 세포. 지금 단백질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세포, 림프구, 죽은 세포 같은 거. 그리고 긴 사슬 지방산, 고기 먹으면 나오는 거. 그 외에 염색물질, 먼지, 타르, 바이러스, 박테리아, 호르몬, 효소, 독소예요. 특히 지용성.
지용성 독소들. 지질 및 지용성 독소의 흡수 및 이동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면역 역할.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죠. 긴 사슬 지방산은 잘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즉, 고기를 먹고 적절히 이렇게 근막의 슬라이딩, 림프의 이런 순환이 안 되면 그냥 그것은 우리 내장기 어딘가에 그냥 정체돼 있겠죠. 그것이 무엇을 일으킬까요? 염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게 암화될 수도 있겠죠.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해독 주스를 먹어서 정말 해독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문 없으신가요?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되고 해독이 잘 되려면 굴물이죠. 먹지 않는 게 최고래요. 영양, 미네랄 섭취, 근막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진정한 해독이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죠. 특히 어떻게 비울까요? 이렇게 순환이 잘 된 움직임을 해주는 거예요. 림프순환 운동법은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 그래서 제가 웰빙밴드 개발했는데 다친 사슬로 손바닥을 완전히 닫아주죠. 오늘 실습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웰빙밴드 갖고 계신 선생님들, 엄마들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다친 사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바닥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를 쭉 힘있게 밀어내는 힘으로 관절. 다친 사슬 운동의 특징이 뭐죠? 관절을 따라서 다관절로 몸통 가까운 부위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뻗기보다는 몸통부터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아까 그냥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한 것보다 더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꼬물락꼬물락 꼼지락꼼지락 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미주신경 활성화하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횡격막 호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부터 움직여주고 목 스트레치해서 터미누스부터 비우고 몸통 가까운 데에서 차근차근 말단까지 어디까지? 손가락 꼬물락꼬물락 꼼지락꼼지락. 대부분 손이 이러고 있어요. 손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백발백중 어깨 통증이 있죠. 그 이유는 근막적으로 엄지는 소흉근 쪽으로, 이 넷째 다섯째 쪽은 어깨뼈 쪽으로 연결되는 로테이터 커프로 근막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이걸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까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 힘있게,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이죠. 원심수축. 스트레칭. 액티블리 로디드 스트레칭이에요. 근육도 수축하고 근막에도 텐션이 있게끔. 이러한 자극이 림프관의 운동성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80%를 차지하는 천층, 지금 천층의 림프 백을 위해서 MLD, 림프 마사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는 80%,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심부의 림프관은 횡격막 호흡 및 근수축. 근데 우리 지금 근수축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격막 호흡 및 목의 스트레칭에서부터 실시해서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한 후에 몸의 중심부 쪽, 견갑대, 골반대, 여기부터 운동이 시작돼서 말단이 손끝, 발끝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순서.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책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렇게 앵커링 필라멘트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 림프의 배액이 원활해진다.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80%, 20%. 지금 이게 천층이고 이게 심층이에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횡격막 호흡이 요만큼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해드렸고 터미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요 색깔은 요거는 초록색 요건 유미조예요. 가슴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색으로 뿌옇게 지방질이 많은 그 부분. 횡격막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횡격막 호흡, 다이어프래그마틱 브리딩은 림프의 청소의 0번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책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지금 밴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허리 뒤에 둘러서 무릎에 끼웠어요. 그래서
앞뒤의 움직임, 누워서 앉아서 서서 가능해요. 그리고 위아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바늘이 돌듯이. 지금은 앉아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체중심을 이동하면서 골반 기적은 느끼기. 그리고 이제는 무릎을 눕히는 거예요. 이때 홀라당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골은 바닥에 장골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잘 적절하게 만들고 우리 척추뼈의 파셋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죠. 이걸 누워서 앉아서 서서 가능하고 이때 다방향의 움직임, 미세한 어느 방향으로도 적절하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잡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움직임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넣고요. 이걸 넣는 이유는 이걸 잘해주면 횡격막 호흡이 잘 돼요. 요추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도 하고 등허리 쪽 뻣뻣한 쪽을 그리고 복부의 뻣뻣한 쪽을 잘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골반 좌우 움직임을 하면 반대쪽 다리가 길어지나요? 아니요. 길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발바닥 두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길어진다는 표현이 살짝 밀듯이 골반 기적은 느끼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 웰빙 밴드를 이렇게 두를 때 극돌기 쪽으로 둘러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복강내압을 조절을 할 때 이게 복행근이거든요. 복행근의 힘의 전달이 자꾸 이렇게 횡돌기 쪽으로 가기 쉬워요. 이 부분에 대요근이랄지 유방형근. 그래서 여기가 더 근막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잡아 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척추뼈가 불안정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걸 편안하게 둘러서 호흡을 하기 참 좋아요. 골반 기저근은 이렇게 복행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혈근으로 연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안쪽에서 숨을 아래에서 위로 꼈죠. 그렇게 해서 더 횡격막을 느끼면서 호흡할 수 있게 하면서 미주신경을 스트레치, 미주신경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때 코로 길게 내쉬기 항상. 그리고 만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 어깨뼈부터 움직이자. 어깨뼈, 어깨 으쓱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하고 만세는 elevation, retraction, downward rotation, upward rotation, protraction. 즉 지금 이 동작 자체가 프로트랙션이에요. 어깨뼈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X자로 크로스를 하고 이렇게 휴식을 취해주면 골반 기저근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기 아주 좋죠. 그렇죠? 지금 이건 근데 사실 골반 기저근 중에서 좀 앞쪽 파트예요. 앞쪽 파트. 두려움이라든지 근심, 걱정에 의해서 확 수축해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휴식 취하면 좋고요. 뒤에 꼬리뼈 쪽 통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기 자세를 많이 하죠. 아기 자세 할 때 우리 다리를 내외전시켜서 그 말은 뭐예요? 그 WC 포지션 있죠. 그거 소녀들이 많이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해서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자세긴 하지만 골반 기저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늘려주는 게 만약에 꼬리뼈 통증이라든지 뒤쪽에 항문거근이 너무 단축되어 있으신 분은 그러한 휴식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뭔가를 귀에서 안아준다든지 그렇게 휴식. 이제 이렇게 해서 골반 기저근이 충분히 이완, 랭스닝, 길어졌다 싶으면 이제부터 수축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쉬는 숨에 이렇게 뻗으면서 클램쉘 운동을 하는 거예요. 클램쉘 운동. 개구리 자세 맞고요. 아까 이완. 클램쉘 운동을 하는데 지금 제가 고안한 이 방법은 흉추의 가동성, 어깨 관절의 가동성 같이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클램쉘 운동을 할 수 있게 고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백브릿지까지 하고 여기에서 트위스트까지 즐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 햄스트링 운동 방법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 방법인데 단순히 햄스트링만 스트레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골반 기저근이 붙어 있죠. 골반 기저근의 이완 랭스닝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 뭐예요? 대요근, 영혼의 근육이라고 하는 대요근을 길어지게 그리고 토닝 운동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쭉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힙힌지 잘 되어야 다운워드 독도 잘 할 수 있고 스쿼트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좌우 좌골길자를 넓게 그리고 위를 향하게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 내쉬는 숨에. 그리고 저는 이 태견 폰밟기로 어르신 넘어짐 예방 운동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 이게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닫아서 굼실굼실 체중을 이동해 주기에 몸통 안정성이 너무 좋고 천장관절에 부담 없이 적절한 움직임을 줄 수 있다 해서 제가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지 그리고 새끼 중요하죠.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겠고요. 목의 하부경추를 안정성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운동법. 쭉 오늘 정말 정리를 잘 해봤는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근막이 수축해서 뭔가 이 신호로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는 이러한 습관을 스스로 차단하자. 지금 본인의 몸을 느끼는 신체 내부 시용 감각을 잘 느끼는 것을 보통 척수를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미주신경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게 바로 섬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암화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미주신경. 우리 갱년기에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특히 심해지죠. 여자만 겪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남성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겪을 수 있고요. 근데 특히 여성들은 더 흔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 생애 주기에 속하기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증상은 산후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호흡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참고 문항들이 있으니까 더 보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움직이는 습관에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일어서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의 신경계를 적절하게 활성화하는 데 최고다라는 걸 소개를 해줬어요. 이건 스티븐 폴시 선생님의 폴리베이걸 스테이티, 폴리베이걸 티오리, 다미주신경 이론 잘 정리하시는 분 책이고요. 이렇게 미주신경 그리고 이 림프 드레나지 이 책에 림프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하버드 교수 하버트 벤슨이 쓴 이완 반응이라는 것인데 사실 아주 오래전 20, 30년 전에 발간이 됐었어요. 고혈압 환자를 보는데 고혈압 환자들에게 고혈압 약을 과연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푼 거죠, 이분이. 단지 이완 반응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압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분 덕분에 하버드 의대에 마인드 앤 바디 연구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대학병원급에서. 그렇게 됐어요. 석세스 에이징은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고요. 근막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이 책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리할 중지.